새벽 5시 강원도 속초. 안개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얀 숨결처럼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장서연 중령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뒷좌석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복, 4개의 금빛 별, 윤하영 대장이었습니다. 차는 백두군단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시동을 끄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 건물들, 깃대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훈련장. 12년 전 그곳에서 그녀는 묻혔습니다. 하영은 차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묻힌 자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여길 다시 오셔야 합니까? 하영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잠이 오겠지. 하영은 다시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잠이 아니라 그놈의 꿈을 깨러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영의 단발머리가 흩날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하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랐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대장님, 들어오십시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영은 철문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2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윤하영 중령, 밝게 웃으며 부하들과 악수를 나누던 날, 훈련장에서 구령을 외치던 목소리,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들, 그리고 그날 밤, 훈련장 구석, 파헤쳐진 땅, 삽질 소리, 잠은 죽어서 자라, 중령, 김태강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음성. 그날 밤 하영은 땅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흙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하영 중령은 죽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영은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의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릴 뿐이야.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새벽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3층 왼쪽 끝, 김태강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칸 한 칸 천천히.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복도 끝 김태강의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하영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똑똑똑. 하영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하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 창가에 서 있는 남자. 김태강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하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강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윤하영 대장, 오랜만이군.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강은 책상에 기댔습니다. 양팔을 가슴 앞에서 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길? 합참 차장님이 이런 시골 부대까지 오실 일이 있나? 하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찰이야. 김태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감찰? 그래. 백두군단 내부 비리 조사. 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일도. 김태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12년 전? 무슨 소리야? 12년 전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영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김태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하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랬지? 김태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하영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금빛 대장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래, 죽어서 잤어. 하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내 목에 걸릴 가시로 깨어났지. 좋습니다. 육군본부 대강당.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벽면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금빛별 4개가 새겨진 조형물이 서 있었습니다. 대장 진급식이었습니다. 다음 진급 후보 백두군단 김태강 중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김태강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미소였습니다. 무대 뒤 분장실. 태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대장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4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내 별은 피로 빛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피였더라. 손으로 계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강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전장을 지켰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맨 뒤편 구석 자리에 앉은 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우 감찰실장이었습니다. 강우는 팔짱을 낀 채 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지. 태강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전장보다 감찰실이 더 무섭다더군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웃었습니다. 태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차게 터졌습니다. 태강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그 빛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의 그림자였습니다. 진급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태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갔습니다. 태강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잔 속 샴페인이 출렁였습니다. 그 표면에 천장의 태극기가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표지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백두군단 생매장 사건 사망자 윤하영 중령. 강우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2013년 11월 17일 23시 30분. 장소 백두군단 훈련장 D구역. 사망자 윤하영 중령. 사인 훈련 중 매몰사고. 강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대강당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강우입니다.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영 대장님. 강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태강의 진급이 확정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급식 날 모든 걸 끝냅시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작이 될 거예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없어 어두웠습니다. 강우는 다시 대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강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별 4개. 대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태강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강은 잔을 내려놓고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여군의 고위직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강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남자의 세상이야.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강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여군도 필요하지. 하지만 전장은 달라. 여자가 별다는 시대는 끝났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태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야. 군대는 힘이 지배하는 곳이거든. 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급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강도 대강당을 나섰습니다. 강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태강의 어깨, 그 위에 별들, 금빛으로 빛나는 별들. 하지만 강우의 눈에는 그 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썩은 별들이었습니다. 부패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강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영 대장님.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태극기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그 소리 속에서 강우는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백두군단 본청, 회의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장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강이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오늘 합참에서 감찰관이 내려온다. 태강이 말했습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적당히 응대하고 보내면 돼.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규칙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렷, 대장님 입장. 부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태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문 너머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복, 단정한 단발머리, 4개의 금빛 별. 윤하영 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장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영은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장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하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장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하영 중령.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난 내 상관이야. 이쇼는 집어치워.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이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군모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군모가 회의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군모로 향했습니다. 그 아래 금빛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태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2년 전에 묻어둔 거잖아. 태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중령으로 죽었지.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내 무덤 속에서 대장으로 태어났어. 쨍? 태강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서?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죽은 게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널 심판하기 위해 살아남은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서리를 흔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깃대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태강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장교들이 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영은 회의 탁자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장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전 이곳에서 한 여군 중령이 사라졌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훈련 중 사고사로 기록됐죠. 하지만 그녀는 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소령이었습니다. 대장님, 그럼 그 사건이?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딨어. 하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봉투 표지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강이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봉투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건 원본이 아닙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원본은 이미 국방부 감찰실에 제출됐습니다. 태강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하영은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 2013년 11월 17일 23시 30분. 장소 백두군단 훈련장 D구역. 그녀는 태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누가 나를 그곳으로 불렀죠?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영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삽을 들었죠? 태강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말했죠? 잠은 죽어서 자라고. 태강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영은 군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백두군단 전체에 대한 감찰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난 널 잊은 적이 없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널 기억하게 만들어줄 차례야. 하영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깨진 커피잔과 흩어진 서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육군본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단상에는 김태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태강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백두군단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은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태강은 말을 이었습니다. 윤하영 대장의 감찰은 개인적 보복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부하들을 압박하며 군 기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윤하영 대장이 감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차게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여장군 윤하영, 감찰 권한 남용 의혹. 앵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하영의 사진이 떴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막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감찰을 중지하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었습니다. 대장님,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졌습니다. 하영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그날은 하영이 땅에서 살아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김태강 내부 비자금 계좌번호, 은폐작전 2014년 3월, 훈련장 D구역 폐쇄, 실종자 명단 박철수 하사, 이영우 병장. 하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하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넌 진흙으로 덮겠지. 하지만 난 기록으로 남길 거야.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이걸로 반격할 수 있습니까?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요?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어 깃발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때가 올 거야. 그날 밤 백두군단. 회의실에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하영의 전임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장교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하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장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영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곤란합니다. 상부에서 물러나시죠. 하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양심까진 명령받지 않길 바랬는데 장교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영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윤하영입니다.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대장님, 최강우 실장님이.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비자금 수수입니다. 금고에서 현금 10억이 발견됐다고.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화기에서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대장님, 이건 또 조작이에요. 강우 실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하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시작됐구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전쟁이. 밤 11시 국방부 감찰실.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헌병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강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컹, 철컹. 수갑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윤하영 라인 비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내부 공생 의혹.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육군본부 사무실. 하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수갑을 찬 채 걸어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합참 감찰실장 최강우 대령, 비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10억 원이 발견됐으며 윤하영 대장과의 연결고리도 조사 중입니다. 하영은 화면 속 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웃어? 당신도 나처럼 끝을 본 건가? 그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속에 하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조사관 1명. 하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하영 대장님, 최강우 실장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영은 조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였습니다. 동료 이상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강우 실장의 금고에서 발견된 10억 원. 이 돈의 출처를 아십니까?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감찰실장의 비리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도 모르시겠군요. 하영은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는 압니다. 조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사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강, 넌 끝까지 비겁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조사실, 하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깃발이 비에 젖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하영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태강,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결국 내가 만든 진흙에 빠질 거야.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이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게.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진실은 침묵을 오래 견딜수록 빛이 세진다는 걸 넌 몰랐겠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영은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의는 기억이다. 하영은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12년 전 땅에서 나온 다음 날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실 앞 장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장님,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이거. 서연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표입니다. 하영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대장님이 더 힘드실까봐.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제발 물러나세요. 목숨까지 잃으실 겁니다. 하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정의는 싸움이 아니라 기억이야.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기억을 끝까지 지킬 거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르게 섰습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차렷. 경례. 하영은 조용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하영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복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하영은 손을 펼쳤습니다. 빗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비는 언젠가 멈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다시 깨끗해지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멀리서 태극기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하영의 발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빗속으로. 하지만 그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직 걷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하영의 사무실. 책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강우. 하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하영은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우의 글씨였습니다. 하영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영, 내 책상 서랍 속 USB. 그 안에 내 진실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의를 잃은 게 아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정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도 죽지 않는다. 하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태극기 모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만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우의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강우가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영은 강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하영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영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 소리였습니다.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명령 위반이다. 묻어. 김태강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령님.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더 깊이 팠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태강 왜 이래?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였습니다. 태강이 다가갔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땅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중령.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그 속에 하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 들으니까 더럽게 선명하네. 하영은 USB를 뺐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권총과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하영, 중령, 군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땅속에서 움켜쥐었던 군번줄이었습니다. 하영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악몽이 이름을 가졌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빛이 연병장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태극기를 비췄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하영은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태강, 내가 만든 그 무덤. 내가 무너뜨려 줄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서류가 더 많이 흩날렸습니다. 하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우, 고마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이 진실, 헛되지 않게 할게. 내가 살아있는 한 정의도 살아있다고 했지. 맞아. 나도 그렇게 믿어. 하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고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본인 윤하영 대장은 12년 전 백두군단에서 발생한 생매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하영은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김태강 중장이며 증거 영상을 첨부합니다. 그녀는 US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영은 손을 펼쳤습니다. 밤바람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차례야.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아직 여기에 있다. 연병장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태극기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 선명한 색이었습니다. 하영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태극기를 향해, 정의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더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하영의 정복도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발걸음은 힘차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정의가 걷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 대강당.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무대 중앙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명예와 헌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장 진급식이었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장성들, 국회의원들,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김태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새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4개의 금빛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태강은 웃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미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김태강 신임 대장님의 축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강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나는 이 영광을 모든 장병과 함께 나눕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태강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군을 위해 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차게 터졌습니다. 태강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헛소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요.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강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문 너머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복, 단정한 단발머리, 4개의 금빛별, 윤하영 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영은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윤하영. 보고 드립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태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예. 다음 축사자는 합참차장 윤하영 대장님입니다. 하영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태강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태강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물러나세요.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켰습니다. 하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단상 옆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장성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 소리였습니다.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명령 위반이다. 묻어. 김태강의 목소리였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령님.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더 깊이 팠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태강 왜 이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태강이 땅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중령.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음성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대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플래시조차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 소리, 이제 모두가 들었지? 그녀는 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강은 무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죽은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널 심판하기 위해 살아남은 거야. 태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12년 전, 넌 나를 땅에 묻었어. 하영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묻히지 않았어. 기록으로 남았거든. 그녀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천천히 바르게. 태극기를 향해. 군의 명예를 위해. 널 제거한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태강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강 대장,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말했습니다. 수갑이 태강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컹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한마디만. 사실입니까?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대강당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영은 무대에 홀로 섰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영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 선명한 색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별은 하나뿐입니다. 하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킨 자만이 진짜 군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영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빛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장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경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다시 걸었습니다. 햇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정복이 빛났습니다. 어깨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정의를 향해.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죽어서 자라던 자에게 살아있는 정의가 경례한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더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햇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굵은 활자가 찍혔습니다. 백두군단 생매장 사건 12년 만에 진실 규명. 부제목이 이어졌습니다. 김태강 전 대장 구속, 윤하영 대장 전역 신청. 커피숍에서 노인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 서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하영 대장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군의 명예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구속된 김태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려진 계급장, 수갑찬 손목, 고개 숙인 얼굴. 김태강은 살인, 권력 남용,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본부 사무실. 하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역 신청서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하영.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었습니다. 대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역 신청서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장님, 이젠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의는 사람보다 오래 남아야 하거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 군은 누가 지킵니까?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묻히던 날부터 이미 시작됐던 싸움이야. 하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기억해. 정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에 산다는 걸. 서연이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하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넌 잘할 거야. 며칠 후 백두군단 정문. 하영은 검은 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파드득, 파드득.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영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잠이 오겠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서연아. 정의는 죽지 않는다. 묻을 수는 있어도 썩지는 않는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영은 손을 들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지내. 하영은 돌아섰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하영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우, 보고 있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하영은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어느 건물 옥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하영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깃발을 향해.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이제 편히 잘 수 있겠어. 그녀는 경례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설란에 글이 실렸습니다. 윤하영 대장의 용기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승리다. 정의는 때로 묻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증명했다. 백두군단 연병장 서연이 부하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하영에게 받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차렷.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부하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서연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밝았지만 별은 거기 있었습니다. 하영의 집.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향해 작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늘 높이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날 별 하나가 꺼졌지만 또 다른 별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도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정의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던 그 시절 누군가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윤하영 대장이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묻을 수는 있어도 썩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기억 속에 남게 하는 또 하나의 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힌 정의를 깨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